안녕하세요. 재미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묘의 폐지론자 시어더 파커에 의해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인용하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유명해진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연설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연설은 각각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주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뜻, 국민에 의한, 나란 일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 국민을 위한, 이루어지는 나란 일은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뜻. 이 연설은 흑인 해방을 위해 벌어졌던 미 남북 전쟁에서 왜 우리가 흑인 때문에 싸워야 하냐고 반발하는 북부인들의 불만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된 문장이라고 합니다. 북부인들은 이 말을 가슴 한켠에 새기며 치열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전쟁에 참전하는 북부 미국인처럼 매일매일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해를 마음에 새기며 전쟁 같은 생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한국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한국이 의외로 1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위. 한국 뒤에는 노르웨이, 일본, 중국, 베트남이 있는데요. 한국은 국가 주력 사업이 업인 나라들을 제치고 고기보다 생선을 더 많이 먹는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제치고 수산물 1위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밥상에는 생선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1위라니 좀 의외죠? 그건 생선이 아니라 수산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순위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꺼리는 독이 있는 해산물도 어떻게 해서든 먹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식용 불가라고 단정지은 해산물도 맛있게 냠냠 먹는 중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다양하게 먹어치우다 보니 한국은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해산물을 많이 먹다 보니 한국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먹을 게 부족하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 해산물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잡는 양보다 먹어치우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모자란 해산물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외에서 채우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 헤매이던 한국에게 딱 포착된 덕분에 장밋빛 인생이 시작된 어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영국의 골뱅이 어부들입니다. 영국의 골뱅이 어부는 애초에 한국 덕분에 새롭게 생겨난 직업입니다. 영국인들은 골뱅이를 먹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에게 골뱅이는 마치 불가사리 같은 존재, 즉 먹지 못하는 존재였죠. 영국 어부들에게 골뱅이는 처치곤란 바다의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만난 이후로 그들에게 골뱅이는 혹여나 그물에 옥체가 상할까 걱정되는 아주 귀하신 골뱅이님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다의 쓰레기에서 골뱅이님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할 만도 했습니다. 지금 영국 골뱅이 어부들은 골뱅이만 잡아서 한 해 2억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GDP 순위가 6위로 1인당 GDP가 약 35,000파운드, 하나로는 약 5,700만원입니다. 골뱅이 어부들의 수입이 영국 내에서도 상당히 고소득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니 골뱅이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영국 골뱅이 어부들의 마음속 1순위는 언제나 한국인데요. 당연하죠. 아무리 잘 잡히면 뭐하나요? 한국이 없으면 골뱅이는 그냥 다시 쓰레기입니다. 영국은 20년차 골뱅이 어부도 골뱅이를 먹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잡히는 골뱅이 중 내수되는 건 단 2%뿐. 한국으로 90%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 골뱅이 어부들은 항상 한국 쪽으로 길을 쫑긋 세우고 한국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한국인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골뱅이 어부들은 정말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절로 날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미의 훔볼트 오징어 어부들입니다. 훔볼트 오징어는 페루와 칠레 등 남미 동태평양 해역에서 잡히는 특별한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 현지에서 훔볼트 오징어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훔볼트 오징어는 최대 크기가 2m에 몸무게는 45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그 크기와 엄청난 치악력으로 웬만한 바다 생물은 다 씹어먹고
먹는 양도 상당합니다. 지능도 꽤 높은 편이라 사냥도 잘하기 때문에 훔보이트 오징어 무리가 지나간 곳은 소토화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상당히 포악해 남미 국가들은 훔보이트 오징어를 붉은 악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남미 사람들은 흐물한 식감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훔보이트 오징어를 식재료로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남미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정작 남미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훔보이트 오징어가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고급 어종의 씨가 마르는 문제 등이 발생했고 어업이 중요한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문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한국은 오징어가 너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징어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 1위로 국내에서 잡아들이는 오징어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우리 한국의 눈에 가격은 싸지만 크기는 왕따시만한 훔보이트 오징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소한 오징어지만 먹어보니 맛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국은 남미 국가에서 훔보이트 오징어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천덕꾸러기 훔보이트 오징어는 금덩어리 훔보이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훔보이트 오징어 수입 세계 1위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잡는 훔보이트 오징어의 3분의 2 넘게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천덕꾸러기도 해결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고 있으니 한국 덕분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훔보이트 오징어? 그게 뭐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위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훔보이트 오징어를 대부분 대왕 오징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될 때는 가문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문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진미채, 오징어 젓갈, 대왕문어 다리 등으로 가공되어 팔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부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고등어 생산국입니다. 많은 나라에게 고등어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한국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지난해 동기 대비 가치 기준으로 23% 증가했고 양적으로는 16%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수출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고등어는 건강에 더 좋고 맛도 좋아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등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 보니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해 해외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고등어가 국내 시장에서 위기를 맞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국내 고등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 덕분에 수출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러시아와 일본산 고등어를 기피하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 고등어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해 7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한국 수출량 60% 이상을 쓸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산을 먹고 아프리카는 한국산을 먹는 묘상한 고등어 시장이네요. 한국인들이 워낙 다양한 수산물을 많이 먹다 보니 전 세계 어부들의 생계와도 짙게 되어버리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한류가 유행하며 지금 김값이 금값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김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인데 전 세계인들이 먹는 식품이 되어가다 보니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땅 위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김 양식 방법이 성공해 김값만은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